안녕하세요. 코리아 누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들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일단은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2020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2021년도 예언을 할 건데요. 그 전에 훈훈한 한국의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0년 동안 기부를 약속하고 그걸 지키신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데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예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2021년도 경제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요.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군사적 이야기도 할 거고요. 정치적 이야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코인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요. 부동산, 주식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좋은 훈훈한 이야기 먼저 듣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시봉 약속 지킨 키다리 아저씨. 이 키다리 아저씨면 매년 익명으로 거의 기부하는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로 이제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요 자신과 한 10억 기부 약속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익명 기부금을 내놓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개한 대구 키다리 아저씨가 전한 성금과 메모라는데요. 스스로와의 약속인 10년의 기부를 마지막으로 익명 기부를 마무리한다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동안 즐거움과 행복함을 많이 느꼈다라는 소감도 눈에 띄는데요. 지난 2012년 1월에 처음 시작된 키다리 아저씨의 기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탁한 성금은 모두 10억 3,500여만 원, 매년 빠짐없이 1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는데요. 지금은 빛바랜 메모지가 됐지만 키다리 아저씨는 익명 기부를 할 때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강조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키다리 아저씨는 크지 않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 역시 언론에 보도된 필체를 보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요, 국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천사들은요,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국력은 국민에게 힘에서 나오고요. 그 국력의 힘이요, 선거로 직결됐을 때 그 나라는요 탄탄대로를 갑니다. 많은 어두운 역사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한 단계씩 간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는 긴 틀을 만들고 2021년도부터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썩어 빠진 것들을 끄집어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탕에는요,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올바른 것들이 바로 서야 되고, 올바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리고 숨어있는 천사들이 더욱 그들에게 복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준비한다는 거죠. 2021년도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1년도는 잔혹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잔혹한 해가 될 거지만 연말에 가서는요, 그 빛을 조금씩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요. 그리고 그 위대한 힘으로 초강대국, 제가 말한 초강대국은 세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바탕을 이제 기틀을 만든다는 거죠. 그것만 기본에 깔려 있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요 정말 강한 힘을 갖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은요 정말 착하고 정말 부지런한 민족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을 들어갈까 합니다. 2021년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언 이야기를요. 제가
뭐 점쟁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코로나 이야기 먼저 안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시정에 들어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든 시정에 들어가 있고요.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는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1년도가 돼도 이제 초기화가 돼도 끝나지 않는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거고요. 백신이 나와도 별로 크게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변종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꾸준히 보신 분들은. 2021년도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 뒤에 가는 바이러스와 슈퍼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거고요. 지금 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죠. 새들이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언컨대 2021년도 연말쯤 가서 풀릴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백신이 발전해서 그걸 치료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이요,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고 얼마나 자연을 괴롭혔는지, 그건 뭐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지경까지 자연을 파괴한다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정말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나 중국에게 피해 보상을 이야기 못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 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사태죠. 그런데도 전혀 상관없는 경유차를, 멀쩡한 경유차를,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부가 강제 폐기를 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이뤘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정입니다. 어느 특정 집단, 여당과 야당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타당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말일경에 서서히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는 게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고통받고 내년 초도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론 얘기 잠깐 듣고 말씀을 또 나눌까 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영국에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남아공에서 전파가 된 건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도 백신에 대한 내성도 훨씬 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식료품점. 진열대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런던과 잉글랜드 동남부 인근 지역까지 봉쇄 조치가 확대되면서 곳곳에서 사재기가 벌어진 겁니다. We've got to do what we've got to do. And I think they're going to panic and then panic buy. People are going to panic buy even more.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돼 영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2명에게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영국 보건당국은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럽 최대의 쇼핑몰은 인적이 끊겨 유령도시처럼 변했고 영국을 탈출하려는 외국인들의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Yo creo que hay gente que se queda en tierra porque han puesto medidas más restrictivas y los aviones iban con muchos sitios libres. 국경이 폐쇄되면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가려는 물류 트럭들은 나흘째 발이 묶였습니다. 곳곳에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No shower, no toilet. No toilets. Oh, they kept one petrol station and they closed the toilet. Why close? 얘기 들으셨죠? 플러스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 이야기를 마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동산과 주식시장 지금 마지막 꼭지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꼭지점은요 조만간 터질 겁니다.
올해가 되든 내년에든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난리치고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산업활동이 안 되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이냐? 그럼 그 서민들이 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신 것처럼 사재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요. 그리고 물품이 없어서 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상관없지만, 그리고 물품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주식시장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 세계적인 거품이 붙여 있고요. 이것은 부자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빵 터지면요, 한없는 끝없는 추락을 갈 것입니다. 최하 50% 하락이 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가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붕괴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붕괴는 최하 50%입니다. 최하입니다. 더 큰 하락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하가 50% 붕괴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나라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미국이 신고가를 찍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걸 찍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니?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절대 빚을 지으면 안 되고요. 그 빚이 있다면 만약에요,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그거 알고 가셨으면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요. 2021년도 지금 대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요. 대지진의 전조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죠. 물론 하와이도 지금 터져 있습니다. 언론 이야기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천재지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2021년도에요. 그나마 우리나라는요, 많이 안전합니다. 그 피해는요, 우리나라의 피해는 동해안과 남해안에 국한될 것이고요. 그 피해는 심하진 않지만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 조심하셔야 돼요. 해안가 지역은요. 그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전 세계 어마어마한 피해를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일본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후지산에 지금 12월인데 눈이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산 꼭대기에 눈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후지산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 지진이 여러 곳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내년에, 지금 올해와 내년에 이루어지지, 당장 내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터질지 모르고요. 이것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움직이면요,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흔들리면 같이 당겨서 일본이나 지금 하와이 쪽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하와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화산 폭발 이야기입니다. 큰 피해를 냈던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분출된 용암이 분화구로 들어가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화산 폭발 과정에서 증기구름이 9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일요일인 20일 밤 미국 하와이주 빅 아일랜드의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산 정상의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에서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화산이 터진 1시간 뒤에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7차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화산과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차를 두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후지산이 위험하고요. 도쿄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요. 지금 그 위쪽도 아오시마나 이쪽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후지산이 터지거나 대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은 끝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경제가 폭삭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국적을 떠나서 인간적인 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점점 지구가 점점 지축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축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많아요. 상당히 어려운, 지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땅의 변화,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중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지금 상당히 중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수와 메뚜기 떼의 피해로 3분의 1의 식량이 날아간 상태고요. 거기다가 호주를 압박하면서 호주 석탄에 의지한 중국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 관세 폭탄을 내리면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안 돌아가서요, 산업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끔씩 미세먼지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발전기를 못 돌려서 산업활동을 못하기 때문이죠. 점점 어려운 시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중국이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제일 큰 타격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5만 명의 공산당 직원들, 스파이들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내부 문건이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걸 색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도 중국 공장에 3명의 스파이가 있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 중국에도 구글이나 여러 군데, 폭스바겐이나 이쪽에 상당한 인원들이 들어가고 있고 스파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195만 명의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치나 뭐 언론이나 여러 군데예요. 그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아주 지금 초비상사태라는 거죠. 그거를 서방 국가들이 알고 붕괴하고 있고 그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하나씩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먹방을 금지한 겁니다. 그냥 금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껴 쓰라고 얘기한 게 시진핑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식량이 정말 서민들한테는 없다는 거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요.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고요. 그 많은 부분 식량들이 어디서 오냐면 미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그걸 커버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이 끊고 호주가 끊으면 중국은 그냥 스스로 망하고요. 그리고 지금 퍼져 있는 공산당 195만 명에 대한 제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많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남중국해와 우리나라 영해를 약간 침범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행동도 있고요, 지금. 정 안 되면 내부의 분란들을, 모든 것들을, 미국이 가해진 내부의 중국의 불안 요소로 인해서 흔들리는 정권을 시진핑은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럴 확률은 낮지만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30%가 있어요. 러시아와 손잡고 전쟁을 일으킬, 제3차 전쟁을 일으킬, 세계대전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언론사 얘기를 들어보세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합동으로 어제 동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며 방공 식별구역을 여러 번 침입했습니다. 공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 출동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타국 영공에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기가 동해 독도 북측 상공에 출현했습니다. 러시아 해상 초계기와 수호위 전투기 등 15대, 중국의 전략 폭격기 4대였습니다. 두 나라 공군기의 합동훈련이 관측됐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여러 차례 침범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이 지역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나중에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요. 아무 의미 없는 통보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지금 후지산이나 지진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도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려는 거예요. 정 안 되면은
전쟁이라도 치를 생산이 있다는 거죠. 일본이요. 어느 쪽에 붙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고 정안되면 미국에 펌프질을 해서 중국을 칠 수도 있고요. 안 되면 다른 나라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F-35를 지금 35B를 지금 스텔스기를 더 많이 100대 이상 구입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강한 국방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주국방 길로 가야 되고 더 강하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전쟁의 30%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자, 2021년도 우리나라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예측이고요.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들, 제가 말한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붕괴할 것입니다. 최하 50%의 붕괴가 있고요. 더 큰 하락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는 화랑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 화랑이 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으로 파생된 상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오미세거나 뭐 이쪽 오미세거, 리플, 그리고 리플은 잠깐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리플, 그리고 퀄텀이나 라이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대표적인 에이다나 뭐 이런 거요. 퀄덤이나 그런 건 상당한 대폭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만은요 2021년도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우리나라를 중점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힘은 많이 빠질 겁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거고요. 정말 힘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021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언론사, 연예인들, 정말 추잡스럽고 더럽고 숨겨왔던 모든 것이 부패한 것들이 보일 거고요.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전쟁 위기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엉망진창이 될 거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요 2020년 고통을 받겠지만 2021년 말일경에 들어가서, 제가 말하는 말일경은 10월경에 가서는 모든 것이 찬찬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좋아지는 방향으로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 정치나 그 나라의 국력이나 모든 것들은요, 한 나라 대통령이 잘나서 잘해서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깨어 있고요, 국민이 앞장서고요, 국민들이 항의를 하고요, 국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깨어 있을 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민주주의라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나라는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제 만들 거고요. 진정한 민주주의의 선두주자가 될 겁니다. 그 해는요 2021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2021년도에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틀을 만들 거예요. 한동안 폭언을 말하고 한동안 사람들에게 색깔론을 말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점점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언론인들이 똑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국민들이 똑똑하고 국민들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요. 깨어있는 나라의 기틀을 만드는 지금 중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초강대국으로 갑니다. 우리나라가요 최고가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고요. 아픈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내년에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실망하고 괴로워하실지 모릅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많이 더러웠나? 세상이 이렇게 답답했나? 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잘해오셨고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오신 최고의 국민들입니다. 이제 2021년도 고통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 고통을 지나면요. 세계 2, 3위의 초강대국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건은요. 어디 가든 통하는 여건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한국이란 이름에 자랑스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초강대국으로 갈 거예요. 그냥 강대국이 아닙니다. 초강대국이에요. 내년에 고통이 지나면 초강대국으로 들어갑니다. 썩어빠진 정치인과 썩어빠진 언론이 아직도 살아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더럽고 치사한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아직도요. 예? 그 많은 부분들을 도려낼 것입니다. 누가요? 국민들이요. 그들을 하나씩 뽑아낼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하고 치사한 일을 하고 한참 어려운 행동을 하고 다시 연예계로 복구하고 정치인들이 말을 바꿔가면서 정치 활동을 또 하고 또 해왔습니다. 그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국민을 위해, 대한 사람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을 세우고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나라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손에 이끌 것입니다. 정말 강대국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강대국으로 갈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따라갈 것이고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의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손을 잡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이 지나야 관석 위에 없습니다. 굳건한 나라가 될 거고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도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최대한 빚을 줄이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3개월의 식량을 부축해 두십시오. 지금 식량값이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식량이요. 세 번째, 깨어 있으십시오. 누구의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이 언론이 잘못해서 떠들고 지 잘났다고 하면 댓글이라도 다세요. 여러분들. 댓글이라도 달아서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하나씩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왕창 뽑으면 큰일 납니다. 한 밭에요. 농사를 짓는 농부는요. 피가 있으면요. 가서 다 뽑지 않습니다. 하루를 가서 뽑고요. 내일 가서 뽑고요. 모레 가서 뽑습니다. 정치인들도 언론인들도 그리고 썩어빠진 종교인도 그리고 타락한 연예인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씩 한꺼번에 하는 것이야. 하나씩 뽑으십시오. 우리는 초속으로 갈 것입니다. 초강대국으로요. 정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종교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 이야기를 하는 거냐 물어보시지 모르냐? 종교 이야기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천심은 다 국민에게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이 천심이고 천심이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신께서 우리나라를 선택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든 안 받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갈 거고요.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 초강대국으로 갈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 거고요. 그리고 자연 파괴로부터 어떻게든 자연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참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 거지만 우리는 초강대국으로 갈 것이라는 거. 2021년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요. 여당과 야당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당 중에서도 썩어 빠진 인간들이 있고요. 야당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한쪽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골라내서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리고 좋은 사람은 더 높이,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고 대안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이 한 명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언론인 한 명이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고통을 받고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었죠.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도 그랬고요. 왜 그랬을까요? 썩은 자들이 앞장서섰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뭐 자랑할 게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을 탄압하고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억압한 주제에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물론 잘한 부분도 있죠. 한글이나 뭐 이런 거 만든 거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국민이 나라라는 거죠. 세종대왕이 나라가 아니고요. 세종대왕을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민이 나라고 국민이 힘이고요. 국민이 전부라는 거죠. 우리는 초속 위에 올릴 것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들어가면 초속 위에 올릴 거고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2022년도 대통령 이야기를 마저 조금 하고 마칠까 합니다. 2022년도도 대통령 선거에는요, 국민 경제를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있는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들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몇 프로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들이요. 어떤 사람은 50%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20%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10%도 안 듣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우리가 뽑을 때는 국민의 뜻을,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대통령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가 초석을 깔 거고요. 그리고 통일 준비를 하거나 그 대통령이 통일을 완수할 수도 있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우린 초강대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초강대국으로 갈 거예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 거고요. 세계 2, 3위의 나라로 세계를 앞장서서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제가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모든 것을 만들고 국민이 모든 것의 힘이라는 거. 나라의 힘은요, 국민이라는 거.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루터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